시작으로는 건국대학교 박종배 교수님, 패널로는 인하대학교 원동준 교수님, 단국대학교 조홍종 교수님,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박사님, 배전기획처 양승호 실장님, 전략연구원 조성수 수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무대를 정비한 후에 무대가 정비가 완료되면은 바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무대 정비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대 앞으로 좌장님, 패널분들, 발제자분들을 모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오른쪽 마이크가 각각 자기 마이크 자빵 우물. 저는 오늘 포럼의 자장을 맡은 건국대학교 박종배입니다. 우선 이런 미래 배전 혁신 포럼을 만들어 주신 한국전력공사 이준호 부사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이신 이철유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두 발제를 저희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완전히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배전 개통, 배전 사업은 정부의 어젠다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배전 유틸리티 내부에서, 전력회사 내부에서 사업, 내부 사업의 일부로 이렇게 됐는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6월 14일부로 이렇게 발효가 되고, 지금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이 법제처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이하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시들이 제정이 될 겁니다. 고시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한전은 내부적으로 배전망 운영 규칙을 포함한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발전과 송변전에 국한되었던 국가 계획이 배전망까지 이렇게 확대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배전 사업자, 배전 영역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형태가 되었고요. 단순히 계획뿐만 아니고 운영이라 하면 크게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개통 운영과 시장 운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개통 운영 부분하고 시장 운영 부분도 이미 이제 국가 체계로 편입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도 많고 또 숙제도 많이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숙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이렇게 달성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5분의 토론자가 나오셨습니다. 아까 뭐 토론자 소개는 하였으니까요, 제가 별도로 소개는 안 드리고 우선 개인의 발언 순서를 이유수 박사님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동준 교수님, 조홍종 교수님, 조성수 수석님께서 해주시고, 마지막에 양승호 실장님께서 현재 한전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서머라이즈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각 개인당 한 7분 이내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분 넘어가면 제가 강제적으로 끝을 하겠습니다. 네, 이유수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입니다. 두 분의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역시 과거에는 한전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뭐 크게 관심을 두진 않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관심사가 이렇게 또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전력 공급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뀜에 따라 가지고 DSO의 설립이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해졌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단 뭐 DSO가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이 DSO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제대로 조성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지금 저희 상황을 보면 일단 대규모 설비라든지 송전망 건설이 좀 어려워서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상당히 뭐 전력 수급의 중요성이 이제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통해서 이걸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보면 일단 법은 뭐 이행이 되겠지만 어쨌든 지역적인 수급 균형 달성이라든지 또는 뭐 지역적인 전력 공급 체계가 달성될 때까지는 여전히 송전망 이슈는 중요한 이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일단 해결이 안 되면 여전히 다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전히 뭐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어쨌든 뭐 부산에너지 확대도 우리가 뭐 앞으로의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좀 필요하기 때문에 부산에너지 확대가 되면 역시 뭐 지역적으로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전망도 상당히 뭐 혼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뭐 지역적으로 전압 변동성 확대 등 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SO가 상당한 이제 뭐 급전 권한이라든지 제어 기능 뭐 이런 등등을 가져야 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된 게 이제 한전에서도 그 전에 이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DSO의 주체가 누가 될 건가에 대해서 거래소하고 상당히 이제 좀 뭐 논란이 있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뭐 배전망 관리를 오랫동안 해온 한전이 뭐 관리 사업자로서의 이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향후에 감시나 뭐 제어 기능을 확보해서 그 DSO로서의 기능을 뭐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 아까도 뭐 발표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배전망 상황이라든지 수요 밀집 지역 그리고 이제 분산 에너지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이제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그 인프라 투자라든지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을 한전에서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뭐 로드맵을 하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래서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그 거래소라든지 산업부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리고 DSO 모델 자체가 굉장히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그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초창기하고 조금 이렇게 이게 진전이 되다 보면 급전 권한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 여건을 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전 내부적으로 저는 이제 지역적인 DSO 역할 수행을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건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현재의 조직 체계를 그대로 끌고 가면서 DSO를 운영할 건가 아니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는데 한전 내부에서도 그 배전 사업부제도 약간 한번 예전에 운영을 하시다가 이걸 또 중단을 한 상황인데 조금 더 뭐 진일보한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그 경쟁적 요소를 내부적으로 좀 도입할 수 있는 배전 사업부제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체제로 이행을 하게 되면 내부적인 어떤 조직 변화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기반 조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은 그 DSO가 기능을 효율적으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TSO와 DSO의 협조 체제가 굉장히 뭐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또 특히 VPP 사업자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그 기여를 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VPP 사업자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이것도 사실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VPP 사업자를 제대로 좀 활성화시키게 되면 그 배전망 접속에 따른 망의 운영이라든지 제어 기능이 훨씬 더 원활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우리가 특별법을 통해서 그 분산의 특별법을 통해서 특구를 지정하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뭐 거래 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좀 불확실합니다. 어떤 요금 체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좀 잘 안 갖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지역적 유연성 분산 자원이 에너지 자원에 대한 거래 플랫폼 운영,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공정하고 경쟁적인 어떤 시장 조성 노력도 상당히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분산 에너지 자원이 제대로 좀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그 자원에 대한 시장 가치에 기반한 가격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 요금 체계도 정상화,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DSO 운영도 상당히 좀 차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구 내에서도 지금 거래 유인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뭐 거의 뭐 VPP 사업자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도매 시장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소매 쪽의 거래 유인은 거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낮은데 이걸 과연 얼마나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뭐 DSO 그 설립과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사실 우리나라 전력 개통망 운영이 지금 아까 뭐 TSO, DSO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유럽에서 가져온 상황이고요. 단일 개통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TSO 체제가 맞는데 우리는 한전이 이제 그 송전망도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다음 배전망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전 개통, 그러니까 이제 송전망에 대한 운영은 결국 이제 거래소 쪽에서 또 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약간 미국 체제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단일 개통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큰 틀에서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한전에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진짜 TSO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송전 부분을 오히려 거래소랑 합치는 방식이죠. 이건 약간 좀 많이 나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하나의 TSO 체제를 만들고, 그 한전의 입장에서 보면 배전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그 DSO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러면 나름대로 그 체계가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시장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아무리 뭐 체제가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시장의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망 중립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독립적으로 그 기관이 운영되지 않으면 어쨌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보면 이게 상당히 좀 약간의 이제 다른 이제 사업자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마련이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이런 체제를 운영하면서 가장 고려를 하는 부분이 망의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여기에 상당히 좀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좀 제약을 걸고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우수 박사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두 가지를 제가 뭐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로드맵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마 중앙정부는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을 또 따로 준비할 텐데 배전망을 전체 관할하고 있는 한전의 내부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이렇게 있다라고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드리는 바이고요. 두 번째는 VPP 사업자를 도매 중심으로 간 부분도 있지만 소매에서 어떻게 한전이 좀 육성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망의 중립성, 뭐 배전망의 중립성 부분을 어떻게 이제 확보할 거냐, 이런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원동주 교수님. 네. 네, 오늘 발표에서도 굉장히 많은 좋은 얘기가 있었고요. 또 오늘 패널 분들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행함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마지막에 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공정성, 중립성 부분인데요. DSO가 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기술적으로 새롭게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자신감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제 공정성 부분, 중립성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플레이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요금을 지금
이렇게 바꾸거나 요금을 뭐 올리거나 내리거나 뭐 요금제를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발전 사업이라는 것은 한정된 몇 명의 플레이어가 했던 것인데 이제 재생에너지 그리고 분산에너지 시대가 되면 거의 전 국민이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도 뭐 한 1000배 이상 사업자가 늘어난 것이고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그 상황에서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왔던 방식으로는 이제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어떤 계통의 문제가 있으면 그때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결 방안을 찾고 기관들이 모여서 했던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불가능하고 전체적인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 해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가 그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이제 분산에너지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DSO가 될 것이고 또 DSO가 그런 공정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조직이 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산법이 이제 도입이 된 이후에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실제적인 일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원칙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분산법을 왜 이번에 제정을 했는가, 분특법을 왜 제정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제 망 건설을 지연하는 것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증가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근본적으로 고민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논의를 좀 보면 이제 그 분산법의 이제 세부적인 규정들을 준비하면서 이제 각 기관들이나 조직들이 이제 자기의 이해관계를 먼저 따지고 물론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먼저 따지는 좀 모습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뭐 한전의 어떤 조직들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소 또 사업자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왜 앞으로 미래 망을 이렇게 바꿔나가야 되는가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꿔나가야 되는가를 좀 더 고민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총론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고 좀 구체적으로 3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김승환 교수님께서 공존이라는 용어를 쓰셔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송전하고 배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요. 계획에 있어서도 협조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세미나를 미국에서 오신 연구원하고 세미나 할 때 들은 단어인데요. 인티그레이티드 시스템 플래닝 이런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합 개통 계획이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산 에너지를 도입을 함에 있어서 개통이 더 필요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망 건설 지연의 목표를 가지고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분산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망을 더 건설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산에너지를 통해서 개통을 얼마나 지연시킬 수 있느냐를 이제 배전부터 준비를 하고 그것을 송전과 협의하고 또 송전의 피드백을 배전에 반영하고 이렇게 장기 송변전 계획하고 이제 앞으로 도입될 장기 배전 계획이 원 루프로 돌아가는 피드백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한쪽에서 결정하고 밑에서 그걸 따르는 시스템이 아니고 저는 이제 배전에서 좀 먼저 제안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안에서 수용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송전의 그 망을 건설을 이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먼저 제안이 되고 그러면 송전에서 그걸 받아서 배전에 좀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너네들은 이거 맞출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루프로 돌아가는 계획이 되면서 인티그레이티드 되는 플래닝이 꼭 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DSO가 되면 우리가 분산에너지의 범위에 보면 열도 들어가 있죠. 열하고 수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정의에만 넣어놓고 우리가 고려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계획을 세울 때라든지 운영을 할 때도 열이나 이런 수소 이런 부분들도 이제 통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통합 계획, 통합 운영이 돼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전기 자동차 저는 이제 전기 자동차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획이나 운영에 있어서 반영을 해서 결국은 교통하고 열하고 이제 수소까지 이제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체제. 이것도 좀 먼 미래일 수는 있겠지만 DSO가 그런 부분까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작은 걸 수도 있고 큰 걸 수도 있는데 오늘 장소가 이제 개발원이라서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이 많은 일들을 하려면 정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우리 인력의 교육이나 이런 체제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많은 일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하는 데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원동주 교수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 세 가지로 뭐 요약되는 것 같은데 망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통합자원계획을 해야 된다. 통합개통계획을 해야 된다. 사실은 우리 전력뿐만 아니고 수소, 가스 이런 쪽으로 계속 확대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철유 원장님께 좀 드리는 말씀 같은데 인력이 중요하다. 꼭 여기 한전 내부 인력뿐만 아니고요. 저희 외부에 있는 학계, 대학원생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조홍종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당대학교 저는 경제학과에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전력 분야에 뭐 몇 가지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평가위원도 하고 있고요. 규칙개정위원도 하고 있고요. 뭐 수소 입찰 시장도 하고 있고요. 시장제도에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한전의 재무적 적자에 대해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세미나가 한 2016년, 한 17년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보고 재생에너지가 이 정도로 들어왔을 거다 또는 뭐 이 정도로 속도로 빨리 들어왔을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배전망과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 계획 그리고 그에 대한 설계를 그때부터 시작했다면 지금 저희는 조금 더 편안하게 발 뻗고 누워서 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TSMC 대만 지진이 나서 제 주가가 폭락하는 것도 예측 못했기 때문에 뭐 크게 제가 미래를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이러한 많은 재생에너지가 들어와서 간헐성과 변동성으로 인해서 배전망과 송배전망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 그리고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는 상태에 대한 예측이 그때도 저는 가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전문가들은 이 관성이 없는 자원에 인버터를 달아야 되고 송배전망도 연결해야 되고 수요 공급을 맞춰서 지리적 그 발전 시설과 수요 자원을 연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꾸준하게 해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저도 그런 측면에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 굉장히 지금 와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급하게 해야 되고 신속하게 뭔가 계획을 세우고 시스템을 변경해야 되는 과정이 참 어떻게 보면 약간은 안타깝고 어떤 목표 위주로 진행된 것들이 지금 나오는 것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비용 효과적인 배전망, DSO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전이 최근에 하는 노력들은 굉장히 저는 이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신 점에 치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증가하고 분산 자원들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 DSO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탄소 중립의 핵심이 결국은 청정 전기화이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열 에너지가 우리나라 에너지의 거의 50%입니다. 전 세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기 에너지는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송이 30%입니다. 앞으로 전기가 이 나머지 80을 어떻게 책임지고 갈 것인가가 결국 저는 DSO의 혁신적인 시스템 개발로 인하여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전망의 고도화 그리고 효율적 배전망 운영을 통해서만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전기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DSO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 인프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효율적인 배전망 운영을 통해서는 우리가 비용 효과적인 시스템 설계가 인제서야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력 사업을 함에 있어서 AMI가 안 달려 있다. 그러니까 계측이 안 된다. 이거 정말 앞으로 기상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측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할 게 아니라 계측된 실적 데이터로 제어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 우리는 갖춰져 있지가 않죠. 앞에서도 이제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증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솔루션들은 앞에서 정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비용 효과적일 것이냐,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지금부터는 핵심 사항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커테일 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제주도는 낮 시간에 100%를 넘어가는 발전이 되는 때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수요가 아예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역송을 해야 되는데 내륙으로 그것도 사실 남해안에 도착해봐야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상황 그리고 첨단 전략 산업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잡고 배전망을 아무리 융통을 하고 송배전망을 연결해도 수요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확실한 개통 운영, 송배전망 설비에 대한 확충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앞에서도 이 박사님 말씀하지만 핵심적인 사항들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요를 잘 조절하고 공급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운영을 잘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결국 뭐 베스가 있고 DR이 있고 플러스 DR이 있고 P2X가 있고 V2G가 있고 VPP가 있고 확률적 망 운영이 있고 양수 발전을 포함한 장주기 저장 장치가 필요해질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기술적 여건들의 조합 엄청나게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조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비용 효과적인지 무엇이 사회적인 비용을 늘리지 않게 되는 것이 지금의 비용 증가의 요건은 다른 데서 오지만 결국 비용 효과적인 절감은 한전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요. 전력 자원이라는 게 결국 지리적이고 시간적으로 완전히 다른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 수요 공급의 매치를 위한 새로운 시장 시스템, 가격 차별화 이 두 가지의 가격 차별화가 없으면 어떤 것도 행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급 변화와 수요 변화를 동시에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DSO, TSO, VPP 역할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LCOE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낮아지지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그레이션 비용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비용 효과적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분산전원 특별법이 이제 들어오면 동시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매칭할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전력만 가지고 지역으로 이전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전문가분들 저희 이제 점심시간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까 말했던 섹터 커플링 형태로 열과 수송과 그 히팅하는 것까지를 모두 다 공급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매칭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회 인프라 이런 것까지 다 매칭을 해줘야만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던 새로운 첨단 전략 산업 반도체 클러스터가 움직이던 하는 수요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사회 구조 변화와 지리적 특성, 시간적 특성을 다 반영한 분산 전원의 활성화 특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그게 되기 위해서는 가격 차별을 통한 소매 경쟁이 붙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지역에 값싼 전기 또는 값싼 에너지원을 찾아서 들어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비즈니스를 유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전의 이 DSO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이게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결국 해외로 수출까지도 가능한 우리나라 시스템 설계에서 잘해가지고 해외의 다른 배전망 운영 사업자로서의 역할로 수출 모델까지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하루하루 보시면 전부 AI 이야기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근데 그 증가하는 것의 대부분을 배전망에서 흡수해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한전의 배전망 역할의 재정립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은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자. 특히 전기와 전력 수요가 물밀듯이 다가올 텐데 우리가 전력 사업자가 사전에 망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비용 최소화 부분은 한전의 운명이자 숙명이자 숙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망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전력 산업의 비용을 최소화할 거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역할, 수요와 공급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성수 수석님. 네. 네, 전력연구원의 조성수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앞에서 패널 토론자들, 그다음에 발제자분들께서 제도와 그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잘 다뤄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그 배전망이 현재 상태를 좀 한번 살펴보고 그런 DSO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배전망이 어떻게 그 미래 전력망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준비한 자료와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전력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전기와 열, 그 다음에 발전원 쪽으로는 신재생이 늘어날 것이고 사용 영역에서는 이제 전기와 열이 그 주를 차지하게 될 거고 전력망이나 분산 전원들도 다 그 분산돼서 전국에 깔릴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과거에는 송전계통은 송전계통의 문제로 배전계통의 문제는 배전계통의 문제로 해결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 배전계통에 있는 신재생 발전 비중 증가가 송전계통에 직접적인 그 안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최근에 있는 선제적인 그 출력 제한이라든가 혹은 그 영국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정전 사태가 그 배전망에 있는 분산 전원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이 줬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TSO, DSO 간의 어떤 협력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전력 계통의 안정도를 위해서 배전망에 있는 분산 자원들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 유연한 배전망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앞으로 DSO로 가는데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제가 결론을 낼 건데 그러한 것들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현재 그 표준 전압 문제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밑에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그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배전계통에서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압의 한계가 배전계통 제약의 한 원인이 된다는 거죠. 물론 과부하도 될 수 있지만 과전압도 제약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기사업부 시행 규칙에서는 6%라는 기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국제표준이나 K에서 산업규격에서는 10%의 유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협소한 유지 범위는 신재생의 그 수용성을 낮출 수 있고 그것은 그 배전망이 유연하게 운전되는데 저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바로 잡아가는 것이 우리가 DSO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현장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면 지금 보시는 사진에 있는 것은 3메가 정도 되는 발전소입니다. 근데 발전소 개수가 3메가짜리 하나가 아니라 약 30개의 발전소가 흩어져 있습니다. 다 100km 미만이고요. 100km 미만으로 지금 되고 있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REC 20% 가중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냐면 자 앞으로 우리가 DSO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발전소의 출력과 제어와 감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어까지 해야 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통신으로 연결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전력거래소에서 중앙급전 발전기로 굉장히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RTU 고성능 RTU를 통해서 아주 빠른 신속한 전용 통신망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중앙급전 발전기 최소 용량이 20메가와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런 100kW 미만의 발전소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출력 제어도 하고 감시를 하려면 약 200개소를 그 단말 장치 설치하고 통신을 연결해야만 그 중앙급전 발전기의 최소 용량이 20메가와트에 등가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통신 인프라 구축 비용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 밑에 그 표를 보시면 현재 100kW 이상만 출력 제어 감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100kW 미만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자 숫자로 보면 약 12%에 해당 75%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량으로 보면 약 한 4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현재는 그 감시 대상에서 빠져 있어도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자,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러한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도권 안에, 감시 제어 시스템 안에 안 놓고 과연 그 송전 계통의 안정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앞으로 의무화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정 계통을 유연화해야겠죠. 그럼 배정 계통이 유연화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 지금까지 많이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계통 측면에서는 불안정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야 되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출력 제한이 빈번하거나 인버터가 발전이 빈번하게 중지가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사업성의 비용 증가 원인이 돼서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배정 계통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서 해결할 거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그 스마트 인버터, 즉 계통 지원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인버터를 배정 계통에 빨리 보급을 하자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법은 이미 착수가 돼서 아마 올해부터 관련 규정 개정들이 돼서 보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통 연계 기준을 가지고 적용했을 때는 신규 사업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존 발전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KS 그 인버터의 규격 개정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약 7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이제 기존 발전 사업자들이 인버터를 KS 인증품으로 바꾸게 되고 자연스럽게 계통 지원 기능이 확보로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스마트 인버터로 깔고, 그다음에 현재 보급이 되고 있는 ADMS가 이제 유연한 계통 운영을 하면 달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환 문제 잠깐 이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전환 문제가 빨리 해소돼야 되는 원인을 한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그 단상 발전 태양광 고객인데요. 지금 전압을 보시면 10% 넘어가지 않지만 6%를 넘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6%가 넘어가는 구간에 제가 빗금으로 내려가서 그때의 발전량을 제로로 놔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발전량은 저 초록색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전압이 6%를 초과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그 인버터가 트립이 된다면 발전량이 거의 뭐 80% 이상의 발전량이 줄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현재 한전에서 수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전압 품질 요소가 전기 사업법에 명시된 것이고, 그걸 준수하기 위해서 만약 그 6%가 초과됐을 때 출력 제한까지 하게 된다면 발전 사업자도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런 그 배전 사업자의 전기 품질에 대한 법을 준수하고, 발전 사업자는 발전기 이용률 향상함으로써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생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상생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 인버터가 가지고 있는 볼트바 기능이 되겠습니다. 볼트바 기능은 뭐냐면 전압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무효 전력을 가지고 출력 전압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무효 전력은 발전 사업자들한테 그 실제 발전 요금으로 들어오는 건 유효 전력 발전량이기 때문에 발전 사업자한테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력 제어를 해서 그 발전 손실 양하고 그 양이 얼마나 될 거냐는 제가 데이터로 여기 정리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뭐 ADMS가 됐든 아니면 DS 운영 시스템이 됐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게 될 건데, 그 베이스에는 스마트 인버터가 보급이 돼서 그러한 것들이 실제 좀 전에 얘기했던 TSO, DSO 협력 혹은 좀 더 유연한 배정 계통의 운영, 그 다음에 모든 그 발전 사업자에 대한 공정성, 공평성을 유지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분야에 관련 분야에 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방향성으로 저희가 잘 가고 있으니까 좀 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라든가 표준 개정이라든가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조성수 수석께서는 지금 사실 뭐 이번에 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에도 배전망에 있는 분산 자원의 제어까지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을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표준 전압을 포함해 가지고 비용 최소화를 한전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양성호 실장님께서 한전의 뭐 전체적인 입장이라든지 준비 사항이라든지 각오라든지 이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양성호입니다. 여기 외부에서도 많이 참석을 하셨지만 회사 내부에서 참석하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배전 쪽이 좀 많이 참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미래배전 포럼이니까 배전 쪽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도 일이 많은데 더 많아지겠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 저런 느낌이 딱 드는데 일이 늡니다, 그죠? DSO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DNO, DSO 이렇게 하는데 배전 사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은 배전 사업자 겸 송전 사업자 겸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자 역할이었는데 DSO라는 거는 배전망 운영자의 역할을 나눈 거예요. 배전 사업자가 어떤 개통을 계획할 때 이렇게 계획을 해라, 운영할 때 이렇게 운영하라 라고 하는 의무를 부여한 게 어떻게 보면 그 배전망 운영자의 역할이고요. 감시 제어 체계 구축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게 분산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놨고요. 해외에서도 그렇게 DSO하고 DNO 그러니까 배전 사업자와 배전망 운영자가는 서로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송배전 개통이 달리 운영하듯이 그렇게 이제 좀 더 세분화되고 망 운영에 대해서 전문화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갖고 박사님께서 한전에서 로드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만든 거는 방향 중심으로 만들었고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증설 계획 이런 기본 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 이거 끝나고 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다 보면 나중에 까먹을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 말씀 중에서 보면 조직 변화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관심 많이 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참석해주신 패널 분들이 보면 저희 전기 업계에서는 굉장히 또 오피니언 리더 분들이신데 배전 사업자가 배전망 운영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조직 그리고 전문적인 체계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도 많이 외부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DSO가 해야 될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부분, 올해 직접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배전 계획입니다. 이제 계획, 운영 그리고 출력 제어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장기 배전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산법에 따라서 저희가 장기 송변전 계획을 세우듯이 장기 배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역 단위에서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예측해야 되고, 그죠? 그 수요도 얼마인지도 예측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남만 예측할 수도 없고 전남 전북을 합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이제 발전과 수요의 밸런싱 조율해가는 역할을 앞으로 배전 사업자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고요. 그 계획을 세우는 거는 ADPS라는 장기 배전 계획 시스템을 가지고 세울 거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5월까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침으로 세워야 된다는 기본 방침을 만들 거고 6월까지 한 개 본부를 대상으로 해서 파일럿으로 한번 ADPS로 장기 배전 계획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런 스터디를 통해서 연말에 지금 아마 올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장기 송변전 계획과 같이 협조해서 올 연말에 장기 배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면서 또 외부하고도 저희가 협조해 나갈 계획이고요. 감시 제어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99.9%가 지금 다 배전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그만큼 포인트가 많고요. 나중에 감시 제어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는 3가지 한 용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가 이제 시장에 대한 용도, 그리고 개통 운영상에 대한 용도, 그리고 뭐 보조 서비스라든가 이런 유연성 자원에 대한 서비스를 활용할 때에 감시 제어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걸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건 100km 이상에 대해서는 감시 제어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기설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해결이 못 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채 한 20%를 못 했습니다. 결국은 사업자들이 싫어하는 거죠. 감시 제어를 단다는 얘기는 나한테 출력 제어 올 거라는 그런 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돈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이제 사회적 수용성이 굉장히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돼 가는데 앞으로 저희가 정부에도 좀 건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지만은 감시 제어 설비가 기설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제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기설 부분에 대한 의무화, 그러면 의무화를 그냥 바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또 사회적 수용성이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되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그
발전 사업자한테 부담시키는 방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좀 풀어나가는 방안들이 해외에서 독일이나 이런 데서 했던 방안들을 좀 우리도 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가 출력 제어입니다. 작년부터 육지에 이제 출력 제어라는 걸 시행했습니다. 봄철 개통 안정화 대책, 뭐 가을철 출력 안정화 대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문에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우리 옛날에 동계 하계 전력 수급 결국 수요에 대한 비상을 가지고 여태까지는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봄철, 가을철의 발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게 전국을 다 고민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발전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안 맞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출력 제어가 발생하는 거고 거기에서 갑자기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LVRT라든가 LFRT 이런 약간 먼저 전압이라든가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의 출력 제어가 작년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봄철의 특별대책, 가을의 특별대책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례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스템화해야 되고 체계화됐으면 매뉴얼화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봄철에 이제 뭐 3일 연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당일 수요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만큼 발전도 많이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댔을 때는 우리가 동하계에 보면 뭐 관심, 주의, 심각 뭐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 그런 발전 단계에서도 어떤 매뉴얼로 잘라야 되는가 발전원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전력계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쪽에서 그런 부분들 뭐 사실 작년에 한번 그 출력 제어라는 부분이 우리 그 사업소에 한번 시행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공공 부분까지 하고 이제 이게 끝났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나중에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쪽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늘어날 때 우리 쪽의 조직이라든가 인력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감시 제어라든가 이런 부분, 제약에 대한 시장에 대한 검토들 많은 검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의 직원들이 그냥 그대로 수행한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전담 요원 그리고 전문 직원들도 저희가 채용을 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좀 DSO라는 체계가 안정적으로 우리 회사 내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성호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계획, 감시 제어, 출력 제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특히 뭐 한전의 배전 부분에 대해 힘을 좀 실어달라,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55분까지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사전 질의를 5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